국제 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네팔 수잔과 카자흐스탄 오네게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네, 수요일의 코너 국경 없는 토론. 오늘은 수잔 오네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잘메스들의 한반도 현안 외국인입니다. 뭐라고요? 한반도의 흔한 외국인. 아, 들입니다. 한반도의 흔한 두 명이잖아. 외국인들. 예. 아, 왜 지금 이렇게 자신 있게 하지? 은근슬쩍 유튜브 채널 홍보한 거 아닙니까? 유튜브 아니요, 채널 아니요. 엄청 당당하게 하는데 여기는 슬쩍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외국인. 아, 외국인이 맞는데. 그 반도의 흔한 외국인이 우리 오네게 씨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죠? 근데 그걸 목적으로 말한 게 아닌데. 제 공식 인사 멘트예요. 아니 그냥 오늘 그래도 한번 홍보 해봤어요. 한번 해주세요. 네? 해주면 되죠. 뭐. 네. 제가 유튜브에 지금은 이제 제목을 오네게 숫자 5로 이렇게 바꿨는데요. 아, 이제 숫자를 바꾸셨군요. 네, 그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반도의 흔한 외국인이라고 치셔도 나올 거예요. 아마 카자흐스탄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오. 지속적인 알겠습니다.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보통 주로 그럼 어떤 컨텐츠들을 담으세요? 저는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이제 시각과 이제 오. 언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그건 대한 좋다. 그런 와, 영상이랑 그거 좋네요.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말하기 대회 레전드가 그러니까요. 여기 앞에 있어요. 뭘 레전드요? 말하기 레전드죠. 대회 1등. 예, 외국인들 이력이 중에서 있는. 1등입니다. 네. 약간 말을 괜히 했네요. 그러니까 뭐 네, 요즘 정말이에요. 워낙 한국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도 많고 맞습니다. 또 네. 한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1등 경력이 있는 오네게 그럼요. 씨가 많은 어떻게 도움이 하면 될 거예요.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나 이걸 맞습니다. 좀 요령을 알려주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유효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저도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한 2년 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오래됐군요. 네,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면서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오늘의 주제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전체 19%. 여러분은 이 수치를 들었을 때 비율이 낮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높다고 느껴지십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전체 19%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입니다. 총 300명의 당선자 가운데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28명으로 여성 정치인이 모두 57명 배출됐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300명 당선자 가운데 57명, 19%의 여성 국회의원. 이 비율이 낮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적절하다 혹은 높다고 느껴지십니까? 개인마다 의견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 19%가 국회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점, 바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이 등장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성평등, 여성 정치의 필요성이 시대 정신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금, 전 세계의 상황은 과연 어떨까요? 대한민국보다 더 나을까요? 오늘 국경 없는 토론회에서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YTN 라디오의 대표 꿀보이스 장원석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오늘 토론 주제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성 정치인의 필요성, 여성 정치인의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에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YTN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지금 생방하는 모습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시면서 채팅창에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장원석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오늘 토론 주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체 300명의 당선자 가운데 19%, 57명의 여성 의원이란 수치가 57명, 19%. 네. 여성의 이 수치가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일단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네팔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네. 되게 OECD 국가로 따지면은 한국이 진짜 낮은 것 같다고 봅니다. 저는 비율이 낮다. 비율이 되게 낮았어요. 왜냐면 네. 네팔도 제가 찾아봤는데 33.2%예요. 아, 그래요? 네, 엄청 우와.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575명 중에서 네. 거의 한 33.2%이면은 197명이 여성분들이죠. 네, 그렇게 굉장히 많아요. 약간 비교를 하게 되면 한국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생각보다 낮다? 네. 뭐 이런 느낌이셨던 그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그냥 19%라고 들었을 때는 뭔가 대단한 수치로 보이는데 그거를 이제 남성의 비율을 비춰봤을 때는 아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 기회에 카자흐스탄의 정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 네. 카자흐스탄은 생각보다는 괜찮더라고요. 카자흐스탄이 이제 그러니까 국회가 그 양원제로 운영이 돼 있는데 상원제가 있고 이제 상원 기관이 있고 하원 기관이 있는데 네. 하원 기관에 이제 26%가 여성이고 높네요. 그리고 예, 상원 기관은 한 22% 정도였나? 오. 예, 생각보다 그렇게 높더라고요. 그리고 막 오. 여성 의원들한테 막 혜택도 많이 주고. 네. 예,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어요. 한국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네팔도 14위라고 하니까 저도 약간 좀 놀랐어요. 그렇죠. 전세계에서. 비교를 하니까.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지금 이 네팔이랑 카자흐스탄의 여성 정치인 비율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네. 어떤 뭐 여성 정치인한테 주어지는 베네핏 같은 게 있나요? 베네핏들은 이제 저도 그게 되게 이제 보면서 네. 약간 느꼈던 게 이거는 숫자로만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잠여율이 이렇게 올라가기만 했지 거기에다가 혜택이라든지 아니면은 정확한 그런 뭐 규칙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이제 서명하게 나오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네. 이거는 숫자뿐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게끔 조금 약간 의심스러웠던 거죠. 그럴 수도 네. 있겠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은 어때요? 카자흐스탄은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네. 저게 정당에 이제 가입을 하잖아요. 그것도 막 이제 아무나 뽑지 않고 그 절차가 되게 까다롭단 말이에요. 근데 네. 카자흐스탄은 이제 같은 남자랑 이제 여자랑 그게 실력이 똑같다 하더라도 여자한테 베네핏을 주고 오히려 여자를 뽑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100점으로 운영을 한다 하면은 여자한테 한 30% 정도의 이제 혜택을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70점인데 여자한테 플러스 30을 해서 이제 100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런 베네핏이 있군요. 네. 근데 네. 이게 이제 정당에 가입하는 그러한 조건이고 근데 실제로 이제 의원을 선출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뽑으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네팔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도 이제 여성분이거든요. 여성 대통령이잖아요. 네, 여성 대통령인데 근데 상징적인 거라서 그냥 그 자리를 아예 그냥 양보하는 게 아니냐 그런 소리들도 이제 엄청 많아요.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상징적인 거니까 거기 앉혀놓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약간 시민 의식이 그렇다는 거. 그렇죠. 시민 의식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라는 이 네팔 특성상 대통령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다.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이제 정치 운용은 총리가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이제 네팔 국민들에게 더 나오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이 여성 의원의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여성 인권이 오. 굉장히 낮은 엄청 걸로 알려져 낮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곳도 19.9%예요. 여성 의원의 비율이. 그러니까 한국보다 높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역대 총선 결과를 보면 16대까지만 해도 여성 의원의 비율이 6%가 채 안 됐었습니다. 어허. 근데 그나마 이제 비례대표 선거에서 여성 할당 규정이 생기면서 여성 의원의 비율이 높아진 건데 자,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른 나라들의 여성 의원 비율을 저희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죠.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갖고 있는 나라는 바로 대만입니다. 여성 의원이 42%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17위 수준인데요. 우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랜만에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신 혹시 퀴즈 처음이죠? 아니요. 지난번에 한번 한 적 해봤는데 있나요? 틀렸어요. 네. 그렇군요.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퀴즈입니다. 국가별 여성 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객관식인데요. 네. 1번 르완다, 2번 스웨덴, 3번 멕시코, 4번 미국, 5번 쿠바.
여성 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오네게 정답. 네. 저는 이거를 정확히 읽었어요. 정확하다고요? 저는 일본인 것 같아요. 루안다. 루안다예요. 네. 진짜? 네, 루안다예요. 68? 저도 읽었어요. 정확히. 오. 정확히 이걸 대비하고 왔죠.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제- 재미- 안 했던 건데. 재미없나요? 재미없었나 봐. 아 틀릴 걸. 아니, 상품이 뭐예요? 아니, 이거 물어보지도 아니, 않고. 사실 이 상품이 뭐였냐면요. 네.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청취자 여러분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수잔 씨 앞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아. 두루마리 휴지가 있어요. 네, 카메라에 한번 보여주세요. 아 미안한데 정말 양보하고 싶다. 왜안네 가져? 아 정말 양보하고 싶다. 국제뉴스 프로그램에 걸맞게 저희가 트럼프 휴지를.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두루마리 휴지를 준비를 했는데 근데 두 분 다 맞추셨어요. 바로 아니요, 정답은 양보하겠습니다. 아 제가 양보할게요. 진짜. 정답은 1번 르완다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절대 못 맞추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진짜 이거 공부를 했는데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저도 야. 살짝 약간 뭐야 루안다가 1위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충격 먹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근데 네. 오히려 그 아프리카 그쪽은 아직까지도 그 옛날에 그 모성 중심주의라 그쵸. 그래야 되나? 예, 네. 그게 아직까지도 조금 남아 있어서 오히려 여자의 역할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 그렇죠. 문화랑 그런 풍습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도 숫자일 뿐이죠. 라고 이제 계속 그렇게 그런 생각해야죠. 인식들이 엄청나게 비판적인 글들이 많이 나오고 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다고 봤습니다. 저는. 네, 정말 이 르완다의 하원의 61.3%가 여성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인 거죠. 네. 그리고 2위는 쿠바입니다. 쿠바. 네, 쿠바가 53.2%. 다 멕시코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멕시코? 저는 사실 1위가 스웨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스웨덴과 멕시코가 8, 9위. 그렇죠. 네, 42%가 조금 넘는 수치고 미국은 하원의 19.5%, 상원의 22%를 차지하고 있고 102위라고 합니다. 멕시코보다 어. 미국과 약간 좀 그런 뭐죠? 출마할 때도 그 홍보 비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다고 해서 뭐 여성 출마할 때부터 이제 그게 고민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네. 듭니다. 아무튼 두 분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준비를 해서 방송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아, 예. 네, 트럼프 두루마리 휴지는 두 분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신 분이 아니 저는 양보하고 싶습니다. 가져가세요. 아, 저는 여기 아무래도 국제뉴스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 네. 그런 소품일 것 같아서 왜요? 두고 싶은데요. 아니요, 그래도 가져가야지. 선물을 거부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좋아요. 자, 2017년 기준으로 보면요. OECD 국가 여성 의원의 평균이 28.8%인 걸 보면 아까 수잔 씨도 얘기해 주셨지만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여성 의원 비율은 최하위권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성 국회 부의장이 탄생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성이 국회 부의장을 맡게 된 게 이렇게 화제가 될 만한 일인가. 그러니까요. 남성이 맡았으면 이런 기사 안 나왔을 텐데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두 네. 분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뭐 그랬대요라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일이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배경이나 바탕을 보면은 이런 거는 계속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자꾸 알려줘야 되고 자꾸 이런 것들이 뭐 역사적인 그런 순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더 강조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네팔도 생각할 수도 그렇거든요. 있겠어요. 예. 네팔도 왜냐면은 이런 보도 자료가 나오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널리 그러니까 퍼져야 되는데 그만큼의 하이브나 그만큼의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확대성을 이제 받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꾸 그래도 뉴스에 나와야 돼요. 화제거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런 여성분들도 이렇게 됐는데 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저는 봅니다. 약간 좀 네, 긍정적으로. 좋은 의견이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오늘 맞아요. 계시는요. 저도 그러니까 뉴스에 나온 게 이제 여성이라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그렇죠.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제거리가 됐는데 이제 수잔 씨가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노출이 되다 보면은 이것도 이제 어떤 익숙한 현상이 돼버려서 나중에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생활이라는 게 모든 게
이게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그렇죠. 반복이 돼야 그게 일상이 되는 건데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너무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팔에도 이런 그 여성에 관련 그런 뉴스가 나오면 무조건 그거는 우리가 더 홍보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나타내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많이 알리고 홍보를 하다 보면 네. 언젠가는 이제 비율이 점점 늘어날 거고 그렇죠. 이것조차도 일상이 되는 그런 그렇죠. 시대가 빨리 오겠죠, 이제는. 맞아요. 조금 더 가속도가 붙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왜냐면 이게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게 정말 남성들의 비율이 아까 여성 어마어마한데. 비율이 19%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그렇다면 그럼 정치하는 사람은 남자다 약간 이런 약간 그쵸. 무의식 중에 그런 생각이 좀 바뀌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사람이 아니다, 여자도 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은 그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거를 뉴스에서 많이 심어주는 게 더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너무 좋은 의견을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저희 이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소개를 많이 해드린 바가 있고 네. 여성 정치인들이 활약을 하는 부분 그리고 여성 정치인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 영감을 주거나 각광받는 사례들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자, 그럼 두 분은 딱 떠오르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여성 정치인 하면 어떤 사람이 좀 생각나세요? 좀 주목해 볼 만한 인물? 네. 아니 오늘 오늘 씨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정말 옛날로 한번 중세시대로 돌아가 볼게요. 중세 시대까지. 저는 야. 15세기에 그 오스만 그 왕국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터키에 지은 네, 그 오스만 그렇죠. 왕국이 거기서 이제 원래 그 약간 노예 그 왕의 뭐라 그래야죠? 왕의 하렘이라고 혹시 하렘이라고 부르나요? 뭐라 부르죠? 하렘이 그거를? 뭐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전쟁을 하고 그 나라를 이제 전쟁에서 이겼을 때 거기서 있는 이제 예쁜 여자들을 다 끌어내서 이제 본인의 그런 왕의 약간 여자들로 시녀 같은 느낌일까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오스만 왕국이 그때 우크라이나 쪽인가 아무튼 그 유럽 쪽을 정복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휴렘이라는 그 여자애가 네. 정말 그런 노예 상태에서 왕을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말 정치까지도 운영을 하게 된 그런 인물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정말 역사적으로 그 드라마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영화도 많이 나왔고 소설이라든지 뭐 연극 정말 많이 나왔어요. 노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지금까지도 이제 저희 할머니랑 이제 부모님이 아직까지도 그냥 정주행하고 한 계속 보는 그 드라마 주인공이 바로 그분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이 카자흐스탄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인기가 엄청 많죠. 예. 근데 오. 그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은 물론 그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지어진 드라마여서 네.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지혜로울 수 있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국가 내부의 그런 정치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고 뭐 학교도 많이 세우고 이제 여성들을 위한 학교 그런 것도 많이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인권 본인이 이제 노예로 이렇게 끌려왔는데 이제 본인이 가장 잘할 거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권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외교부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적을 많이 남긴 결국 왕이 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오. 공식적으로는 왕이 아니지만 거의 왕이었던 그런 여성분이셔서 저는 굉장히 그렇군요.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야기해 주신 그 하렘이라는 건 네. 지금 찾아보니까 오스만 제국 당시에 후궁 양성소라고 합니다. 네. 후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좀 중세 시대로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와. 새로운 인물인데요. 한번 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쁘세요. 굉장히 이쁘세요. 예, 왕이 반할 만한 그런 외모.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럼 수잔 씨는 어떤 여성 정치인에 한번 주목해 보고 싶으세요? 저는 되게 많은데 그래도 현재로 돌아오게 되면은 저는 한국과 네팔 이렇게 한 명씩을 주목을 하고 좋습니다. 싶습니다. 일단 한국은 요즘 외교부 장관님 네. 강경화 외교장관. 완전 카리스마가 이번에 또 독일 그 뉴스 채널이랑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을 인터뷰한 장면이 봤거든요. 화제가 됐죠. 그거 보고 저는 저거 한 5-6번을 계속 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너무 침착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렇지 당황하지 않고 그거를 그렇게 매끄럽게 한다는 것이 그 역할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약간 좀 관심이 더 많아졌고 한 번은 뵀었는데 되게 짧게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딱 이렇게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또 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한번 만나뵙고 싶고요. 네. 그리고 네팔로 돌아가자면은 그때 수실라 카르키라는 여성분이 있었어요. 대법 원장이었거든요. 대법원장. 예, 그분이 굉장히 이제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약간 좀 안타까운 거는 탄핵을 당했었어요. 이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내려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좀 화제가 있었어요. 한 2017년 때 뭐 나라 쪽으로도 이제 시민들도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했고 그랬는데도 네. 자기가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냥 오. 포기하시고 내려가셨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또 그 힘을 모아서 다시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저도 한 명 꼽자면 네. 저는 핀란드에 이번에 선출된 최연소 총리. 네. 산나마린 총리라고 뭐 전 맞아요, 세계에서 맞아요. 최연소 여성 총리라는 타이틀로 화제가 맞습니다. 됐었고, 그 실제로 이제 그래서 핀란드의 어떤 정치 쪽에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맞아요. 그 여성 국회의원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화제가 됐었는데 저도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봤었던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정치인이 왜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생각. 일단 많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당연히. 당연히. 네. 일단은 정말 그 성비가 적절히 잘 섞여 있어야 이게 보는 입장도 다 달라지고 정말 그러니까 다양해질수록 더 다양한 방법과 이제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여성들이 무조건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네. 그리고 정말 그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어디 대학교에서 정말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이제 교육과 의료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문 결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성 의원들이 많아지게 된다면은 보다 더 건강한 사회 그리고 이제 교육 수준이 더 높은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오히려 더 똑똑하다는 그런 사회 인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감수성이 깊기 때문에 남자보다 오히려 더 뭔가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보다 더 지금도 이제 사회가 좋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많이들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네. 수잔 씨는요? 네, 되게 좋은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보면은 진짜 여성분들이 그렇게 뭐 남자로 따지면은 잠재력이 진짜 뛰어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게 저는 기회를 안 줬던 뿐이지 그냥 그 정치적으로도 봤을 때는 옛날 그 전통적인 그 남자들의 그런 사상으로서만 네.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여자 또는 여성들의 그런 참여가 더 많아야 이런 정책들도 좀 바뀌기 시작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우리가 뭐 기회를 안 주고 계속 뭐 바뀌어야 된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참여가 없으면은 이게 바뀔 수 있는 게 저는 안 봅니다. 그래서 뭐 0부터 시작해서 교육이라든지 뭐 모든 게 바뀌려면은 여성 후보들이 이제 빨리 참여를 해서 올라와야지 그래야 이런 정책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무조건 저는 맞아. 네, 참여율이 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회도 많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영국 가디언지가 내놓은 분석을 좀 읽어드리면요. 네. 여성 리더들이 같은 위치에 오른 남성보다 유능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불리한 유리천장을 깨고 리더가 됐고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남자들보다 몇 배로 더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과도 좋은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영국 가디언지의 이야기였는데 사실 근데 뭐 정치의 영역만 저희가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유리천장이라는 표현을 네. 써요. 네. 한국에서는 여성들의 어떤 사회 진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 그래서 뭐 유리천장이 높다, 뭐 유리천장을 깬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회 곳곳에서 아직까지는 사실 여성들이 사회적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거든요. 네. 카자흐스탄이나 네팔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어느 정도인가요? 근데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는 우리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뭐 한 술에 두 바퀴다. 그렇게 한 술에 두 바퀴다. 두 바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의미예요? 이제 바퀴가
굴러가려면은 네. 두 바퀴가 필요하잖아요. 한 그렇죠. 바퀴가 바퀴가 없으면은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남자다 여자 아. 같은 평등이 돼야 돼. 그래야 이 바퀴가 이제 잘 돌아. 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뿐이라고 저는 봐요. 뭐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도 정말로 이제 남자를 선호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고 네팔도 그- 여전히 남아 선호 사상이 좀 그렇죠. 있나요? 네. 그리고 뭐 남성의 그런 지배적 문화가 아직도 보입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집안에서만 봐도 네. 계속 막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직도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데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저는 네팔에 아직은 뭐 이렇게 숫자로 따지면은 정치적인 그런 정책들도 이제 만들어지긴 했는데 잘하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그걸로는 약간 좀 부족하지 갈 않느냐라는 길이 먼 의견을 것 좀 같다. 주고 싶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은 의외로 좀 여성에 대한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생각보다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남자는 만약에 이제 대학을 못 간다 하더라도 이제 일을 뭐라 그러죠 노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을 쓰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남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막 엄청 높은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렇군요. 반대로 이제 여자는 오히려 남자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그리고 훨씬 더 세심하게 이제 꼼꼼하게 잘 챙기니까 일을 더 잘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카자흐스탄에 또 그런 생각을 하는 네. 경우가 있군요. 네.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도 보수파랑 이제 진보파가 완전히 이제 그 생각의 차이가 극과 극이에요. 중간이 네.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남쪽이 가장 보수적인데 그 남쪽 지방에 크즐로르다라는 주가 있어요. 카자흐스탄에 이제 14개의 주랑 2개의 특별시로 돼 있는데 예. 거기 주에 이제 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그 뭐라 그래야지 그 주에 구청장 말고 시장 말고 뭐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청의 의장? 약간 예를 들어서 그 경상북도의 뭐 리더이겠죠. 리더, 예. 그런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주의 리더가 되셨는데 도지사 같은 느낌이군요. 도지사 맞아요. 네. 도지사가 되셨는데 그쪽 사람들이 굉장히 막 의아해하고 여자가 왜 여자가 왜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북쪽 사람들은 그래서 약간 그 생각이 너무 다르긴 한데 여자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의식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과거 역사를 돌아봐도 사실 한국도 이 유리천장이라는 단어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만을 그렇죠. 봐도 이 사회의 단면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여전히 뭐 특히 정치 쪽은 유달리 좀 더 좀 보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성 정치인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건 정말 최근이고요. 제 이거도 기억에도 맞아요. 없었던 예전에만 걸로 봐도 여성 정치인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어려웠었어요.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 속에서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어떤 뭐 복지, 교육 쪽, 뭐 이런 쪽만 여성 정치인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네. 뭐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맞아요. 이런 그렇죠. 쪽은 있어도,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해주신 강경화 장관도 외교부 장관으로는 최초로 여성이 최초로, 됐던 예, 거고, 최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최근에 이제 여성이 네. 된 것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 이야기를 들으면 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정당이었던 대한여자국민당이 있었는데 거기 네. 당수였던 이명신 전 장관이 초대 상공부 장관이 됐을 때가 네. 있었는데 그때 언론에서조차도 약간 좀 날카로운 시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재색을 겸비했다 해도 도저히 감당할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 조금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더 그렇죠. 민망합니다만 서서 오줌 누는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서 오줌 누는 사람에게 결제를 받으러 가냐는 그런 남성 직원들의 비아냥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예전 이야기고 네. 지금은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참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뭐 아직 여전히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부족하다라는 문제 제기만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여성 정치인들이 역할을 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로만 비율을 늘려달라 할 게 아니라 여성 정치인들이 실제로 이제 현장에 진출을 했을 때 얼마나 역할을 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법적인 뒷받침도 중요할 것 같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를 할 텐데 법적으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 같은 경우는 권고사항인데 비례대표직 같은 경우 50% 지역구에 30%를 여성에게 할당한다 이런 비율도 좀 네네. 있고요. 뭐 법제화하자는 시도도 있었지만 사실 무산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할당제를 완전히 법제화해야 될 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을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팔로 이제 또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팔로서 이제 얘기하자면 저희는 좀 빨리 심어 넣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냥 여성분들한테는 뭐 우리가 33% 정도의 자리를 비워놨잖아요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학교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심어주면은 애들이 이게 사상을 처음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할 거고 그 교육 시스템의 그런 정치적인 것들이나 뭐 정치에 관련 것들 예를 들어서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투표하는 것 과정부터 해서 모든 것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주면은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네. 네. 저도 동의하는 게 아까 이제 여자들의 비율이 그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언짢은 기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비율상으로 따졌을 땐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하는 일이 굉장히 작은 일만 이제 맡아놓고 그걸 처리하게끔 그렇게 돼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이제 비율을 적절하게 잘 나눠주는 게 이제 법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그거 뭐 교육을 잘 시켜도 뭐 일반 사람들이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음에도 그 기회를 저희가 주는 게 물론 저희도 참여를 하지만 아무래도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제 권리를 쥐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회를 줘야지 그게 잘 이제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성평등이 그렇게 정착된 나라가 아닌데도 여성 의원이 이제 아까 공동 7위, 8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40%가 넘는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공천을 할 때 50% 이상이 이제 50% 정도가 여성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할당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네네. 그것도 그냥 막 이렇게 숫자상으로 하면 50%가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그 중요한 역할마다 다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냥 비율도 비율이지만 정말 어떤 일을 맡기느냐, 어디에 배치를 하느냐 이런 것까지도 다 세심하게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경 없는 토론 온외 개수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